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내벤팅 유시의 신송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부산 금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님과 함께 진행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월초 편성인데 똥말들이 많긴 많네요. 정말 약한 편성이에요. 예. 네. 거의 뭐 C등급 밑으로 완전히 쭉 포진돼가지고 이게 근데 또 그나마 또 편성 두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대끼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대적 인기만일 뿐이지 절대적 인기만은 좀 없어요. 의외로 이게 또 굉장히 고배당으로 또 직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출전 두수 적다 해가지고 만만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 또 오히려 더 좀 중배당 쪽에서 좀 재밌는 승부가 많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미리 좀 짚어드리겠고, 자, 지난주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한 주가 아니냐 싶습니다. 특히 지난주 박남규 위원께서는 금요경마 1경주 1경주부터 스타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18배짜리 18배짜리 주력 한방 적중해 주시고요. 또 추천 경주였던 부산 6경주였죠. 29점 또 400짜리 또 고배당으로 또 주력권 적중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일요 경마에서 부산 4경주 또 6.8배짜리 또 주력 한방 아주 멋진 승부가 주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 가장 인상적이었던 또 부산 경주에서 인상적이었던 게임은 부산 3경주였습니다. 3경주 3복승으로 9번, 5번, 1번으로 이어지는 31배짜리를 주력 단통으로 제대로 때려드리면서 뭐 금요경마 또 좀 짭짤한 또 어느 정도 또 기분이 있고, 좀 제주가 좀 아쉬움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제주 편성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또 멋진 또 고배당 승부 사냥 한 번 더 나가봐야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8경주죠. 네. 저는 4경주, 10경주 한번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실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미승리마 10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자, 액면은 1번에 매직 위너와 4번에 스카이 위너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퀴너 뭐 이렇게 좀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뭐 강축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4번 스카이 위너보다는 안쪽에 1번만 매직 위너가 좀 낫다고 봐야죠. 혈통적 기대시도 좀 높고, 일단 뭐 선행마가 없는 경주 특징상 1번기 D점을 살려서 선행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기 마플링에서는 4번보다는 1번이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복병은 저는 이번 퀴너 부분을 재밌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혈통적으로는 힘이 굉장히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조교 강도까지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일단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퀴너 부분도 뭐 바닥에 있을 상은 아니죠. 이번 경기는 바로 선행권에 붙는데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퀴너 부분이 실질적으로 배팅이 축이지 않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행이 1번, 3번인데 아무래도 1번의 선행, 어쨌든 그 혈통적인 특징도 1번 그렇죠. 쪽에서 선행이 먼저 나가지 않겠어요? 네. 4번의 스카이 위너도 장담 못하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혈통적 기대치는 뭐 아무것도 없는 마필입니다, 진짜로. 어쨌든 뭐 초반 선행은 1번, 3번, 8번 이 안에서 지금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덱나가는 조건은 1번, 3번이 좀 유리하고요. 복병은 이번에 퀴너 먼저 한 마리 또 재밌게 그리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 의원의 승부 2경주입니다. 5년장 박 의원의 첫 번째 추정 경주고요. 이제 구산 미승리마 레이스로 나와 있고 1000m 경주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4번에 무적피카를 중심으로 배당판에 들어갑니다. 1번에 역동의 질주라든지 3번에 데스티니, 그리고 8번에 부경, 왕의 강세를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는 정말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죠. 정말 어떻게 보면 배팅하기 굉장히 깝깝한 그런 레이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뭐 무적 비카를 축으로 해서 마장왕을 빼고는 모든 마필이 다 팔려요, 다 팔려. 정말 이런 경주일수록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다면 이게 여러 번 가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레이스고, 이게 또 복귀로도 이게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확실한 사연과
또 얼마만큼 말의 컨디션이 좋아지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무적비카랑 요거 뭐 한 방으로도 뭐 대끼리 배당 자체도 뭐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3방이라면 정말 잡찬한 배당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서는 뭐 이번에 BK 선이라든지 8번에 3번에 데스티니 이런 말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워낙 기복이 심해가지고 뭐 버틸지를 좀 두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액면적으로는 4번에 무적비가 다소 나와 보이고 이 외에도 이제 부처 먹을 때 한 방이라면 정말 재밌는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방랑경연의 또 주력 원틀 단방 공략 레이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 별종으로 나와 있고 이번 이제 3경주는 일단은 이제 9번의 익산대왕 중심으로 배당판 돌아갑니다. 3번에 대지의 희망이라든지 4번에 해피질주가 좀 잡히는데요. 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 경기는 좀 까다로운 레이스라고 보고 있어요. 강축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익산대왕이란 마필이 데뷔전에서 바로 뭐 입상을 차지했고 뭐 편성화가 약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뭐 익산대왕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덥석 몰고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빠질 수 있는 개연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가장 재밌는 마필은 저는 3번 햇빛일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햇빛일주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정말 뭐 이빨이 가서 그 정도인 마필이긴 합니다만 맘 먹으면 이번 경기는 뭐 선의권에서 최력의 전개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햇빛일주가 이편성이라면 그야말로 첫 입상이 상당히 유력시되고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익산대왕은 지난번에 그 1번 게이트에서 늦바라고 또 기가 막히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좀 상이 좀 달라요. 물론 뭐 게이트 자체는 좀 이 말은 안쪽보다는 오히려 발중 안쪽이기 때문에 왜곡이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일단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데뷔전에서 정말 기가 막힌 취입을 해서 들어온 말들은 그렇게 대형 뭐 그 크게 연투가 희박하더라고요. 그렇죠. 느낌상으로도. 예, 이 익산대왕은 혈통적으로 보면 조금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체 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거의 600kg에 육박하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뭐 4살이에요. 4살. 4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힘도 완성도도 뭐 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 매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저는 익산대왕은 뭐 이렇게 능력마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야, 오랜만에 뭐 600kg짜리 많이 있네요. 예전에 어센던트라든지 그렇죠. 뭐 강대 하여튼 뭐 그런 말 생각나는데 아주 느릿느릿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도. 자, 그리고 또 한 대 이제 복병은 이번에 퍼펙트 킹이 되겠는데 지난번 실리번 게이트에서 시종일관 외곽점에서 고전했죠. 이번에 안쪽의 승부입니다. 내지금 개입적인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번에 퍼펙트 킹 그리고 4번의 해피질주 압승권 기습이 시도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4경주는 신승훈이 오늘 첫 번째 좋지 않드리는 승부치고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4경주. 자, 일단은 3번의 최강 드림을 중심으로 배당판 들어갑니다. 이번에만 소나타 준이라든지 4번의 테일윈드가 좀 잡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이번 경주는 1300 경주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별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복대복으로 충분히 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자,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뭐 3번 최강 드림이 승운전이긴 합니다만 뭐 인정을 하고 가는 그런 마필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선행도 가능하고 또 이 마필은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선행까지 간다면 뭐 승운전 치고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테일윈드 같은 경우도 뭐 기대만큼의 걸음이 안 나오면서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는데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입상에 찬스지 않나 보여집니다. 역시 이 마필도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3번, 4번에 어쨌든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텐데 취입이 제가 볼 때는 뭐 쉽지 않지 않겠냐. 일단 저는 3번, 4번 막권을 기본 막권을 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테일윈드가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23일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기에서 대책으로 기대는 악벽이 보이면서 주행검사를 다시 이제 받았거든요. 그럼 악벽이 있는 조건에서 이마필이 또 부정도 2kg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어차피 안쪽에서 선행은 3번의 최강 드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일윈드가 비록 3번 게이트라면 불리한 조건 아닙니다만 전개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조건도 그렇고요. 또 이번 경기는 안고 간다면은 뭐 3번의 최강 드림 안고는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3복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4번이 빠지는 순간은 저는 이제 저와 함께 또 제 거를 주로 청취하시면 알겠습니다만 3복의 중심 무조건 복병 한마필 달고 가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테일윈드 들어오면 좀
짭짤하게 먹겠습니다만 만약에 빠지면서 복대볼 연결되면은 바로 이거는 중고배당으로 또 대박을 칠 수 있는 찬스를 보기 때문에 사경주 신승훈의 또 복병 놓고 들어가는 삼복승 승부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오경주 난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 때는 뭐 4번의 스마트킹 중심으로 9번의 최강 엑슬란트가 팔리면서 8번의 마하볼트, 10번의 임패션 더 마린 잡혀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 외에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경주 특징은 팔리고 있는 인기마가 하나같이 불안해요. 정말로 편성이 약해서 물론 뭐 팔리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는 마필들이고 스마트킹 같은 경우도 뭐 승군전이고 기본 마필이 최근에 뭐 연투를 해내고 있지만 정말 편성이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뭐 못 믿는 마필이고 최강 에설런트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지난번 14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나니까 힘을 못 쓰는 혈통적으로도 거리가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죠. 따라서 불안 요소가 많고 저는 오히려 3번 피스베리가 최근에 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 특징이 또 페이스가 굉장히 좀 느려요. 1400 치고 따라서 뭐 3번 게이트에서 오경 기수라면 발주가 약간 늦는다 하더라도 공간을 파고들면서 선입권에 붙이는 순간에는 저는 뭐 직선에서 한 발은 더 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피스베리도 이거 뭐 과거에도 뭐 1300 경주에서 이번 필이 이착을 뭐 3번 되는데 거의 다 1300에서 다 뛰었던 그런 말이거든요. 뭐 1400대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참 피스베리도 나왔고요. 이 4번의 스마트 킹은 이번 경주에 뭐 워낙에 진행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땡가는 조건인데 지난번이 그 똥말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똥말이냐면 고대라는 말이죠. 고대. 맨날 똥치바다가 뒤에 사라지는 말인데 그 말이 정말 힘겹게 앞에 쥐어 짜나가지고 대가리를 붙였어요. 그렇죠. 그 고대를 못 잡아냈거든요. 얼마나 똥말이냐 얘기죠 이게. 승분전에 이거는 그래서 저는 4번의 스마트킹은 무조건 이건 삭제하고 할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절대 4번 같은 말이 팔린다면 이건 배팅 이 살을 빼고 할 찬스지 살을 넣고 할 찬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 대한 말들이 이제 뭐 3번의 피스벨이라든지 또 뭐 안쪽 승부 가능한 1번의 아리까리 이런 말들도 이번 경기에서는 충분히 복병처럼 가세하다는 가능한 것 좀 전반적 인기만을 빼고 하시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보시죠. 국산호구나 1200 핸디캡으로 나온 6경주는요. 이번 6경주는 일단 1번은 추월을 중심으로 5번에 영광의 신화가 강세를 보일 겁니다. 여기에 2번에 엘버트 비크라든지 3번에 올리블루가 잡히는데요. 자, 박영규선은요? 이번 경기도 저는 뭐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1번마 초화가 1번 게이트 이점을 지나서 많이 팔립니다만 저는 뭐 초화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센 마필이라고 보지 않고요. 또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다고 봅니다. 한 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2월 달에 선행을 가서 버텨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편성도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뭐 선행 자체가 지금 언감탱신 꿈도 못 꾸죠. 1번 게이트지만 뭐 발빠른 마필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는 조건의 초안은 정말 인기마로서의 메리트가 현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5번마 영광의 신화가 좀 더 입상권에는 좀 근접하지 않았나 보여져요. 일단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는 혜택을 좀 많이 보는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영광의 신화를 오히려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 앞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1번은 초아를 필두로 2번은 엘버트 빛과 3번은 올리블루, 5번은 영광의 신화, 7번은 메이슬령까지 거의 8년의 말 대부분이 선행권 승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 5마리 선행이거든요. 앞선이 좀 치열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병께서는 5번에 그 중에서도 영광의 신화를 보시는 거고요. 저는 영광의 의계인도 이번 경기 조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만 이거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 말도 자력적인 추입의 그런 능력은 조금은 처집니다만 그러나 상대말 인기말들이 앞선 공격을 너무 좀 치열하게 전개를 하다 보면 반드시 또 뭔가 추입만 올 텐데 어부지리 추입이죠. 6번의 영광의 의계인도 이번 경주에서는 어부지리로 공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5번의 인기 막건 중에서는 5번의 영광의 신화 그리고 수면의 복병은 어부지리 추임마 6번의 영광의 의계인도 좀 배당마로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전히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오는 7경주는요.
일단 5번에 쾌한 질주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2번에 천마 추풍호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킹더 그레이가 상대 맞끄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5번 쾌한 질주는 인정합니다. 최근에 뛰면서 힘이 많이 붙어가면서 거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컨디션도 지난번보다 오히려 이번 경주가 좀 더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뭐 1300이라는 경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전에 12월 달에 1400에서 이미 우승을 거머쥐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 천마추풍호나 킹더그레이는 정말 인정이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이 두 마필은 정말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는 그런 마필이기 상대적인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3번 베터된 이유가 기본 사이즈도 있는 마필이고 또 컨디션도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이만한 편성이라면 뭐 베터된 이유의 공백기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천마추풍호 제가 참 고배당으로서 좀 쬐뜬 말인데 매번 착지 없이 3차 5차 이래가지고 이게 듣기를 팔리네요. 그렇죠. 재미없는 거죠. 고맙죠. 조금 가슴이 좀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듣기를 팔리는 순간 이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분에 그래서 혼전주 이게 듣기에 들어 솔직히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좀 손은 안 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천마추풍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닥에서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입상을 언젠가 한 번 은퇴하기 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때 하는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앞선이 무너지는 경주. 그런 경주에서는 어떻게 한번 오지. 이렇게 지금 출전 두수가 8두 단출하면서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서는 경주에서의 취입은 천마추풍호도 또 안 어울려요. 그런 마필이 지금 되기려면 빼고 가야죠. 일단 그래서 휴양 마필인 3번에 베터된 류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혼전중 대길이냐 아니면 베터된 류의 선전이냐 이런 각도를 보시고요. 자, 구경지 한번 들어가시죠. 오늘의 후반 8경주죠. 박남규이라는 두 번째 출전되는 게임이고요. 국산 사원의 16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6번에 지봉블루가 강세를 보이면서 1번에 천중왕 그리고 3번에 월드킥이 배당판 인기도를 좀 조율할 텐데요.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출전 두수는 8두 다 좀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애 있습니다. 인기는 1번, 3번, 6번 이런 마필들을 유지로 돌아가는데 저는 강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지봉블루라는 마필도 배당판을 완전히 주도하겠습니다만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의 지봉블루는 일말의 불안감을 또 약간 내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인기만 접전 경기로 끝날 수 있는 레이스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숨어있는 복병을 오히려 배팅에 추월을 놓고 복대봉 막공까지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의외로 지금 이게 좀 좀 변별력이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배팅의 축은 역시 승부는 한 마리. 그렇죠. 그걸 노려가는 게 타이밍 같아. 한 방 갈 때 가더라도 인기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복병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바치를 맞거나 복대복이면 바로 배당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반 승부처 박남규의 추천 8경주만에 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구경주는 국산 3군의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구경주는 일단 5번 호승지벽 중심으로 배당판 인기도를 흔들 것 같습니다. 5번을 중심으로 7번의 동남천왕과 강세를 보이면서 6번의 영광의 태풍이라든지 8번의 바람의 전신에 좀 잡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호승지벽은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어난 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고 마음 먹으면 독점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호승지벽은 인정하고 싶고요. 이 동남천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이빨이 가서 깨진, 물론 1800에서는 이제 여러 번 입상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검증은 돼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5,700권의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 대한마필로 3번 샘퍼파이가 재밌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에 이빨이 가서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부담 용량이 상대로 빠졌습니다. 54의 샘퍼파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마필도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3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샘퍼파이도 이게 참 직전은 57이면 참 이마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부담이 있죠. 54kg이면 그래도 물론 4월 8일에 51을 좀 달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페이스가 너무 오버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고요. 정상적인 페이스에서 승부 들어간다면은 정계는 최근에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나오죠. 참여고요. 어쨌든 앞선권에서는 3번, 8번에 치고 나가고 5번 호성지벽도 일단은 뭐 인기 막권인데 이것도 뭐 1,800은 좀 100%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거리는 좀 짧은 말이에요. 능력마다 싸움이라면 1,800에서는 좀 불안한데 이번 경주가 뭐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할까 싶어요 저는. 하이말도 근데 지난번에 워낙 약한 말 들리게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승분지이긴 한데 약간의 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선취 가능한 7번의 동남천하 그리고 3번의 샌드파이 저는 뭐 37 막건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마지막 10경주 신승원의 승부처 다시 한번 후반 마지막 경주 붙어보겠고요. 혼합이거나 천해번 핸디픽이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 뭐 휴양말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저는 반드시 변수는 있는 느낌이다 말씀드리시고요. 일단은 배당판 인기도는 1번의 비트블레이드랑 4번의 레디 웬유어가 강세를 보이면서요. 이번에 뭐 지봉승리 3번의 질주하신 5번의 청학표가 잡히는데 공수 1번, 2번이 장기 휴양 마피인데도 그렇죠. 어쨌든 배당판 인기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번 비트블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1년 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이제 오른쪽 무릎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백을 가져왔는데 컨디션은 뭐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1번 게이트의 단거리 1200이라면 비트블레이드도 무시는 못하는 뭐 대련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 같고 뭐 이번 지봉승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담량도 조금 늘어나긴 했죠.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도 승부전인데 어쨌든 1200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뭐 지봉승리도 무시 못하고 저는 3번과 질주하신도 1200에서는 정말 재밌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쪽에 1번, 2번, 3번 요 세 마필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냐. 물론 1번, 2번이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날에 컨디션 체크는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 막고는 뭐 안쪽에 세 마필에게 좀 관심을 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말은 사브라 레디맨유어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인말도 뭐 직전에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또 독백 나가면서 대가리를 치는 그런 근지함을 과시를 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선행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느낌에. 1번 때문에 페이스가 말린다면은 사브라 레디맨유어 지난 9월 11일 페이스 말리니까 바로 꼴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휴양 이후에 기존의 혼합 2군에 랭크되어 있는 말들 중에서 1200에서 한번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말들 위주로 한번 제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번에 들어오든 1번에 빠지든 간에 배팅의 중심은 살짝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결되면은 바로 이거는 상당히 또 좋은 배당으로 어차피 1번, 4번이 또 끝까지 선행을 고집한다면 둘 다 지림을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부지리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기마와 타협할 일은 없다. 숨있는 말 한 마리 복병말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는 신선의 10경주 고배당 승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잠시 후에 제주 교차도 많은 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또 인류 부장 교차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금요일에 전개되는 제주교차 레이스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1경주부터 7경주까지 모두 6개 경주, 7경주가 모바일 전용 게임이죠. 해서 1경주에서 6경주까지 한번 살펴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승부처는 제주 1경주, 2경주, 3경주, 6경주 한번 꼽아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바로 진행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추천 경주는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의 일단 배당판의 인기도는 10번의 인류어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겁니다. 인류어천 중심으로 뭐 9번의 청룡미상이라든지 7번의 대양의 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뭐 청록비상보다는 대양의 별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조건이죠. 지난번에 이제 같이 한번 뛰은 적이 있었는데 대양의 별이 저는 훨씬 더 또 나은 그런 기록을 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레이스죠. 일단 뭐 인류어천이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뭐 독땡 분위기가 싶습니다. 이걸 좀 빼기는 힘들어요. 10번은 강축이기 때문에 복승의식은 의미가 없다. 10번 강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숨어있는 복병 3복의 복병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13점 마방에 고영득 마방에서 2마리가 나오고 있고 또
16주 김영래 마방에서 이제 두 마리가 나왔는데 이 두 마리 중에서 어느 게 또 진카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10번 127이라는 강축을 놓고 인기 막군인 9번보다는 복병 중에 한 마리를 3복의 중심에 놓고 한번 들어가면은 상당히 또 중배당 첫 경주부터 시원하게 또 먹고 찬성하는 게 싶어요. 1경주 제주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제주행마 2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000m 레이스로 편성되어 있는 이번 2경주는요. 자, 이것도 한번 복병이 있습니다. 일단 배당판은 10번의 병동여신과 그리고 8번의 루키 두 마리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마리가 둘 다 선행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와 백농여신은 의외로 선행을 뺏겼을 때 조금 걸음이 덜 나가요. 물론 루키는 뭐 선취이 다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만, 그러나 두 마리의 습성 자체가 선행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무리하게 선행을 싸우게 된다면 또 의외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잡혀있는 말들 1번에 뭐 다올리라든지 6번에 열망인데 1번, 6번 이외에 이 두 마리의 선행권 경합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인기마가 1, 3착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중병도 가능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 이런 것도 뭐 복도 가능하겠습니다만 3복승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의외로 재밌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번 이제 이경주도 그래서 일단 경주 전개가 인기마에게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 요 점을 간파하고 들어가신다면은 의외로 더 좋은 성과가 되지 않겠냐, 그런 관점에서 추천드리는 경주 제주 이경주가 되겠고요. 자, 3경주 보시죠. 3경주는 제주마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 900m짜리 게임입니다. 자, 이번 제 3경주 오늘 세 번째 출인데요. 자, 이게 이번 경주는 배당판 인기도는 9번의 태상노군과 그리고 12번의 창색이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6번의 삼다보배가 어느 정도 인기권 내주고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나머지 또 복병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상노군이 뭐 워낙에 지금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복도 복입니다만 저는 역시 숨어있는 말 한 마리 중심으로 3번 내지 뭐 9번, 12번 노려봐야 이거는 뭐 복성식은 배당권에서는 이런 거는 배답이 없어요. 이런 배당 가지고는 승부할 리가 없겠고요. 그래서 수순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3복승의 메리트를 한번 두고 들어가시는데 어쨌든 9번에 올라오는 기세가 대단하죠. 9번의 태상노군 계속적으로 이게 로우 핸디에 이쯤에 항축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의 부정 조건이 빼기 힘들고 여기에다가 역시 복병만 한 마리를 붙여 나간다면은 주력 한 방만 때리더라도 복승보다는 3복승에서 중배당의 메리트가 훨씬 더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들어가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 보시죠. 제주마 1000m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 어느 정도 12마리가 나옵니다만 우열은 좀 드러나 있다. 일단 11번의 원당봉 중심으로 1번의 황제의 대부와 12번의 한라명산의 강세를 보이는 게임이고 여기서 이제 2번의 황해명산도 어느 정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황제의 대부를 지난번에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마필이죠. 상당히 또 짭짤한 배당으로 또 적중해드리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도 황제의 대부가 유리한 조건이네요. 지금 이제 1번의 황제대보하고 10번의 한라명산 15조 마방에 이제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한라명산은 솔직히 지난번에 이빠입니다. 근데 그럼 자체가 황제대부를 전혀 쫓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황제대부는 단독 선행에 굉장히 피하게 날 겁니다. 혹시 뭐 안장도 뭐 김용섭이 등장이면은 더 좋은 케이스지 불리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임마 중에서 근데 1번에 무조건 독특 나가면서 어떤 말에 추임을 하겠느냐. 근데 그래서 뭐 11번에 원당봉의 추임이 세냐 아니면 10의 한라명산의 추임이 세냐. 객관적으로는 11번 원당봉이 더 세다고 봐야 되거든요. 1번, 11번이 한 방에 맞고는 일단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6경주 오늘의 네 번째 추천입니다. 한라마 1등급 1400. 이것도 1400이기 때문에 상당한데 복병만은 딱 두 마리가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배당판 인기도는 2번의 시계탑을 중심으로 1번의 안깁이라든지 4번의 명마탄생, 7번의 신흥호구로 잡히고요. 8번 호타종적 그거 나와 있는데 신흥호구는 아무래도 이번 경주가 선행마이기 때문에 1400이 더 좋지 않긴 한데 근데 안쪽에 선행마들이 많아요. 1번, 3번, 6번이 다 선두권에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의외로 좀 게이트가 불리한 신흥호구리 초반 선행 싸움에서 좀 무리를 해준다면은 막판까지 버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계탑도 이것도 삼복으로 간다면은 시계탑을 놓고 와야 됩니다만 복성시계에서는 굳이 인기만을 팔려는 이번에 시계탑 놓고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복성시계에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거의 뭐 착순급만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삼복으로 간다면은 이번에 시계탑을 반드시 인기만 추놓고 와야 됩니다만 복성책 축은 그렇죠. 다른 복병만 한 마필 노리는데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마가 딱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것과 시계탑과 한번 맞물린다면은 한 20-30배짜리 주력 한 방도 가능한 승부이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시면서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만 의외로 선행마필들에게는 다소간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그 점을 흐를 찔러서 간다면은 의외로 더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손의 마지막 승부처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자 이번 주 토요 제주경마 의외로 쉬운 듯보입니다만 만만한 게임 아니에요.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임이 되겠고요. 팬 여러분들도 부디 이번 금요 제주 경마에서 근성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